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심코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세금 계산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할 때는 법에 따라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재화와 공급의 공급 시기에 관련된 내용은 업종별 공급자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니 이 내용은 세무대리인에게 사실관계 이야기해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너무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자영업자 분들이시니 전체적 내용 정도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저 내용 중에 우리는 꼭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을 바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색칠을 통해 표시하였습니다. 꼭 기재하셔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리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왜 중요할까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왜 받겠습니까? 부가세 낮추려고 받는데 부가세 공제 안되면 상대방에게는 부가세를 주었지만 매입한 저로서는 그 부가세를 공제도 못 받고 고스란히 납부만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었는지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발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기로 발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다는 내용이 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다룰 내용이 많아 따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공급이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맞을까요? 수시로 매출 일어나는 거래처도 많은데 매번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체크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세법은 1여걸로 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작성 연월일은 해당 말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여걸 이내에는 세금계산서가 임의로 정한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 종료일 작성 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합니다. 한 달 정산시 금액 너무 크고 상대는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대금을 결제해준다고 할 경우 1여걸 안에 일정 기간을 정하셔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잘못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필요적 기재사항 잘 체크하시고 재화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불상사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